중국보다 더 안 좋아. 예. 항상 전 세계 도시 중에 가장 공기 오염 지수가 높다는 나라가 인도에 다 있다더라. 내가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공기 오염이 심한 나라, 동시에 더운 나라. 그러면서 앞으로 잘 살 나라를 생각하니까 에어컨 그 보급률이 지금 거의 너무너무 미미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결국은 에어컨을 쓰지 않을까. 뭐 24시간 늘 덥고 또 인구는 전 세계 가장 많고 또 소득이 늘게 되면 결국은 필수품이 에어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 속에서 근데 하나의 문제가 에어컨을 쓰면 전력 소비가 급증할 거고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 전력 소비 수요를 감당할 만한 발전소의 증가를 당연히 공급 능력이 따라와야 되는데 화력발전소로 공급을 대응하기에는 공기 오염이라는 그 질서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히말라야 산맥 엄청난 수자원을 통한 수력발전소가 엄청난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에어컨 보급률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 방향성은 나는 항상 방향성 더 늘 것인가 줄 것인가. 두 번째는 기울기 문제 그리고 기울기의 길이의 문제 이 세 가지로 모멘텀을 측정할 수 있다고 봐. 그래서 인도의 에어컨 수요량은 합리적 추정컨대 플러스일 것이고 기울기 값은 굉장히 급속할 것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수요라는 전제 속에 그런 논리면 굉장히 상기적이지 않느냐.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챗GPT4를 통해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 야, 내가 인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나는 투자자거든. 너는 인도 그 전력 산업에 대한 분석가로서 나를 좀 도와주라. 인도와 그 네팔에 있는 수력 발전 서비스, 발전 서비스 회사 하는 회사 세 개 회사를 좀 나한테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챗GPT4가 알려주더라고. 과거에는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 상상을 해도 그런 걸 알려준 사람이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 뭐 등등이었겠지만은 나는 질문을 잘하면 모든 게 솔루션이 있어버린 사회가 지금 내 눈에 목격되고 있고 사실 우리의 이런 엄청난 그 잠재 성장 또 잠재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2008년에 만들어진 그 코리아 리치 투게더 글로벌 리치 투게더 차이나 리치 투게더 말고 조금 사각지대가 그 엄청난 그 아시아라는 이 사각지대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5년 전에 이제 네 번째 펀드 슈퍼 아시아 리치 투게더 펀드를 만들어 후에 또 인도 현장에 가서 한번 이제 우리 매니저들 3명 갔지? 3명 가서 인도 느꼈더니 뭐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공기오염이 너무 심하다. 인도가 발전하려면 기본 인프라도 굉장히 개선될 텐데 기존 인프라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게 고속도로 아니겠냐? 한 나라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전과 도로망이고 그 뒷단은 금융이 혈관 역할을 해줘야 되겠지. 그게 금융도 이제 내수 자본인지 외자일지. 요즘 뭐 인도로 많이 외자가 들어가잖아. 예. 어쨌든 모멘텀은 있을 것 같아. 야 최근에 인도에 나 고속도로 길이 좀 알고 싶다. 연간 증분값 얼마나 늘고 있는지 2010년부터 계속 알고 싶어. 그 데이터를 아는 사이트 세개 좀 알려달라 하니까 알아주더라고. 그만큼 이제 세상은 질문 한자의 몫이야.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보다 질문하는 사람이 최고의 생산 요소를 갖고 있는 질문한 자와 질문하지 않는 자 생성형 AI로 무장된 사람과 그걸로 무장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세상을 바뀌는 세상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 어쨌든 인도 얘기를 하고 또 덕분에 인도 친구들이 스카프 하나 줬는데 에르메스 아니지? 에르메스. 에트로. 그래? 우리가 에트로처럼 생긴. 고맙다. 아니 에트로요? 고마워. 에트로 아니에요? 가격을 얼마나? 미안하다 가격 물어봤어. 가격은 노코멘트. 알았어. 어쨌든 고마워. 거기서 멋진 그 사실관계 속에서 의심과 해석을 더해서 우리 슈퍼시 펀드가 또 한국에서 또 최고의 펀드가 되기를 바란다. 내년 우리가 연말 연초 되면 내년을 준비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서로 그 조율하면서 내년에는 진짜 멋지게 3인행 필요오사 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스승이 있다.
그 세 사람 다 나보다 잘해서 스승이 아니고 그 세 사람이 다 못해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건 내 마음속에 스승을 바라보는 상의 문제지. 아, 세 사람 다 뭐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바라는 상이 저 사람 치면 안 되겠다 하면 스승이 되잖아. 내가 골프 칠 때 난 골프를 연습을 안 하는 사람 게을러서 그래서 늘 폼이 바뀌어 갈 때마다. 그럼 늘겠냐? 나보다 그 못 친 사람들 잘 안 맞은 사람의 샷을 보면서 아 저렇게 치지 않아야겠구나. 그런 것처럼 금년에 우리 성과를 보면서 이 금년의 성과가 불이했던 요인이 뭘까라는 고민 속에서 또 다른 스승이 만들어지고 그 스승을 기초로 또 2023년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스승은 곁에 있는데 그걸 잠시 잊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 가장 큰 스승은 첫째 소수 펀드 원칙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펀드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관 투자가 2016년 기관 투자가 돈 계좌 수가 한 150개 정도 됐잖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장기 투자해야 될 기관 투자가가 매일 수익률 체크하면서 수익률 일시적으로 나쁘면은 우리 매니저들 공부할 시간에 불러다가 맨 혼내니까 이게 맞는지 이게 왜 이래야 되지? 혼낸다고 수익률이 좋아지면 다 혼내지. 그래서 2016년 이후로부터 한 3년 동안 그 150개 기관 투자가와 계약을 하지 않는 채 거의 이제 우리 4개 공모펀드 만을 위해서 운용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동일유형 펀드 중에 그 누적 수익을 3개 다 슈퍼아시아 펀드는 나온 지 6, 7년 됐으니까 말고 2008년 이후부터 16년 동안 그 운용했던 그 코리아 글로벌 차이나 그 리치드 펀드가 상위 1%의 나왔던 가장 중요한 스승은 정성이 쏟아지는 소수펀드 원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단언해. 두 번째 스승은 나는 3대 운용의 원칙이라고 봐. 미래 기업 환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 미래 기업 환경에 적응 가능해야지. 기업은. 두 번째, 이왕이면 지속 가능한 이익, 확장 가능한 이익, 예측 가능한 이익, 덜 변동적인 이익을 만드는 구조에서의 질 좋은 이익을 담고 있는 미래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 기업과 함께하라. 세 번째로는 세상은 늘 호황과 불황이 있고 그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 우리가 잘 아는 기업과 함께하라. 이게 3대 운영의 원칙이잖아. 미래 기업 환경에 적응 가능한 기업, 좋은 이익의 질을 담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기업, 불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불황에서 더 가치를 얻어내는 시장에서 금리 1등 기업. 이게 운용의 3대 원칙이야. 나는 이 운용의 3대 원칙이 나는 두 번째 스승이라고 얘기를 해.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갖고 있는 노력이겠지. 첫 번째 스승은 회사의 원칙이니까 이 부분은 계속 지키고 있잖아. 두 번째, 3대 운용의 원칙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소홀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곱씹어낸다면 나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 속에서 내년을 준비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 기업 환경에 대한 나만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해. 사실 우리는 다 믿음이더라. 믿음. 다 믿음이야. 모든 것은.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것도 믿음이야. 일론 머스크와 스타링크, FSD, 옵티머스, 전기차 다 믿음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면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도전을 하지 않는다고. 세상은 시간과 공간 싸움이잖아. 시간을 길게 보는 사람과 시간을 짧게 보는 사람, 공간을 좁게 보는 사람과 공간을 넓게 보는 사람, 이 속에서 수많은 정반합적 충돌을 통해서 믿음의 크기가 잉태되는 것 같아. 비트코인 왜 해야 되지? 시간의 길이를 1년만 산다면 비트코인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시간의 텀을 100년, 200년, 300년까지 보는 사람은 달러보다 비트코인을 칠 수가 있어. 그건 시간 싸움이야. 공간적으로 우간다로 한정하면 우간다 화폐 외에는 필요가 없는 거야. 대한민국에만 있다면 달러는 필요 없어. 근데 공간적으로 쑥 넓혀보면 일본 가려면 엔화가, 세상을 가려면 달러가 필요한 거야. 근데 가상세계라는 공간에 태어나면 뭐가 필요할까? 라는 속에서 비트코인의 존재를 우리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더 길게 보고 더 넓게 보는 사람이 세상을 이끄는 거야. 왜? 그 속에서 믿음이 나오고.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잖아. 우리 회사가 존재할 근거는 나보다 더 나은 가치를 주는 집단에 대한 믿음을 선사해야 되고, 그 믿음이 첫 번째 조건이 최소한 정성은 풍산하지 말자. 두 번째,
3대 운용의 원칙을 더 의심하면서 믿자라는 얘기를 난 계속 반복하는데 어쨌든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지. 첫째는 가치가 가격을 만들고 가격은 가치에서 지배당한다. 이 믿음을 하기에 우리는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잖아. 이 믿음이 붕괴되면 여러분 가격을 찾아야 돼요. 가격을 찾으면 돼. 하지만 가치가 가격을 만들고 가격이 가치를 만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치 측정 도구를 들이매면서 우리는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라는 속에서 이해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것을 찾자라는 게 우리만의 스타일이죠. 두 번째 믿음은 경제와 주가지수 그리고 개별 종목의 상관성은 많이 높을까?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좋으면 주가지수는 당연히 높여야 되고 주가지수가 당연히 높으면 모든 종목은 떼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 상관성은 너무너무 빈약하다. 이 논리가 통한다면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2023년까지 20년 동안 거의 각국의 누적 경제 성장률 중에 가장 높았던 성장률은 차이나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은 사상 최저치의 주가를 가지고 있어. 진짜 경제 성장이 왜 누적적으로 높았는데 주가는 이렇게 낮았지? 바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야. 주가 지수와 경제 성장. 업계에서는 바로 주주의 가치를 담보하고 있는 경제 성장이어야 돼. 즉 기업의 이익을 담보하는 경제 성장이란 말이야. 근데 중국 경제 과거 10년의 역사는 기업이 돈을 빌려서 공장을 만드는 투자 지향형 경제 구조는 주주의보다는 다른 생산 요소한테 더 많은 가치를 주는 경제야. 파이는 커졌는데 그 파이 속에 주주의보, 기업 이익은 잘 견제당하는. 왜? 공장을 치우면 돈을 빌려서 금리는 내리는 것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컸고 금리는 주주의보다 채권이 몫을 올리는 작동을 해요. 돈을 빌려서 공장을 만들 때 땅이 필요해. 그러면 생산율이 하나의 지대 그게 올라가고 주주의 몫을 견제하는 것들이야. 거기다가 공장에서 만드는 수많은 생산품, 아웃풋, 재화는 시장에 공급과잉을 만들고 결국은 기업의 마진을 압박하지. 그리고 또 주가지수가 높다고 개별 주가가 다 오르냐? 아니잖아. 주가지수가 오른다고 주가가 오르면 그냥 선물하면 되지. 왜 개별 종목을 해? 미국도 마찬가지야. 같은 경제권이어서도 나스닥 100과 S&P 500과 다우는 다르잖아. 이유는 뭐야? 결국은 믿다. 주주의보, 기업 이익, 그리고 기업 이익이 가질 수 있는 PER 또는 PFR의 작동에 따라서 결국은 주가는 움직이고 그러기에 뭐가 존재해? 액티브 펀드, 액티브 운용사. 바로 여러분이 존재한 거야. 실물 경기가 주가지수를 작동하는데 거의 상관성이 0.9 이상이고 주가지수 상승률이 모든 기업 90% 이상을 다 올린다면 우리는 왜 필요하냐?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이 실물 경제와 주가지수와 개별 기업은 다르기에 우리는 가치를 찾자는 거지. 세 번째는 모든 주가와 모든 시장은 아마도 두 가지의 힘인 것 같아. 혁신의 힘과 레버리지 힘 같아.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을 건강하게 이끄는 것은 기업이고 그 기업 중에서도 위대한 기업이고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요체는 혁신이다. 그런 과정에 가끔 레버리지, 신용경제니까 레버리지의 증분과가 그리고 레버리지의 감소가, 디레버리지에 따라서 가끔은 혁신이 있어도 주가는 떨어지고 또 혁신이 있을 때 레버리지 등장하면 더 크게 올라버리고 혁신과 레버리지 두 변수의 싸움에 의해서 시장은 변동성을 움직이면서 혁신이 있으면 기울값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레버리지가 힘들면서 이렇게 요동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믿음 속에서 내년 시장을 보자.